주간 활동 보고 사항을 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태극기혁명 국민동원부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예, 배포된 요 주관 상황 보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에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한번 차분하게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국군, 미군 및 참전국 군인, 인민군, 중공군 포함 300만여 명의 사망 및 부상자, 남북한 인구 중 1900만 명의 사망 및 피해가 발생한 1950년 6.25 사변은 잠시 휴전 상황에서 74년이 흘렀지만 북한은 그동안 치밀하면서도 집요하게 대한민국 적포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살신성인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건국과 한강의 기적,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적 세력에 의한 11.6 사건의 지혜로운 극복과 서울올림픽으로 5,000년 역사의 버릿고개에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였지만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본부에 침투한 간첩 세력의 치밀한 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말살당하여 왔으며 1950년 6.25 사변을 잊어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물질을 우선하고 자유와 평화에 취하여 자유는 공짜로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도 인권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부와 검찰에 침투한 김일성 장학생들의 국법 문란에 의한 불의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암적인 요소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상계와 같이 김일성 남침 6.25 전쟁은 끝나지 않고 6.25 당시보다 더 위중하고 심각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 역사라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전국 상황과 향후 전개될 전국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왜곡된 현실 인식에 따라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한통속 같은 편인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을 자유파라고 생각하고 종북 언론의 자유 극한 대립 선전선동의 쇠뇌 대상일 뿐일 것입니다. 2. 국민의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적화혁명의 그날까지 김일성을 따르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5.18 헌법수로 대한민국 건국 부정, 제주 4.3 사건 군사 일반 재판 수용인 직권재심 무죄 한동훈, 체제전복 부정선거 카르텔이며 여순반란 사건 민중항쟁, 5.18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등으로 헌법 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한 세력으로서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종북조익 중국 공산당 세력의 자유우파 국민 기만용 위장 정당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자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주체 주동 세력으로서 40 총선 부정선거를 통하여 불법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 5.18 광주대각제 개헌 등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적화의 법안을 양산할 것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의
거대한 사기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적화 현황의 리트머스 시험지,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 탄핵, 헌정 파괴와 체제정복이죠. 2. 4.15, 4.10 부정선거 등 각종 부정선거, 합법을 가장한 체제정복 기반. 3. 콧땡땡 전파 및 위기감 조성, 정치방역, 그리고 위험물질 접종 목적의 사전 정지작업. 4. 검증되지도 않은 성분도 밝히지 않은 위험물질을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사의 기로에 있으며 국군, 경찰 접종 횟수 및 접종률 상당히 높죠. 이에 반하여 북한군 및 북한 주민 이 접종하였다는 보도는 없고 통계도 없다. 5. 5.18 특별법 및 5.18 헌법수록. 6.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에 따른 무죄. 7. 세월호 사건 및 세월호 특별법. 8. 여선 순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9. 5.3 인천 사태 인천 5.3 민주항쟁으로라고 명명하고 특별법을 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 60사태를 60민중항쟁으로 윤석열 정부 총사업비 420억을 들여 옛날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민주기념관으로 2023년 6월 개원. 네, 23년 3월 29일 전 국군 기무사령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죠. 그리고 서울검찰청으로 압송하였습니다.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촛불검찰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목적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상당히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현재 이들 세력은 한미동맹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좌우 극한 드립을 이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층부는 이 컨트롤 타워가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움직이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그리고 좌우 극한 드립, 저쪽에 삼각지에서는 윤석열 지키기 집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민노총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죠. 이 내용은요, 이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또 언론이 최대한 이것을 침성무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현재 좌와 우가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고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적으로 위에서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서 선순환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수요, 즉 수요가 공급을 충분하게 흡수하는 거죠. 수요가 공급을 충분하게 흡수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수요가 공급을 이끌면서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즉 많은 태극기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이 태극기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를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다, 즉 최악을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차악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차악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재명 찍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선동적이고 그 다음에 기획적인 심리전의 구호입니다. 자, 그러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선순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자유우파라고 한다면은
이 임기가 현재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째입니다. 그러면 3년째면요, 자유우파 정권으로서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췄어야 됩니다. 근데 골격을 갖추기는커녕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대한민국은 이 평양행 이 고속열차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요, 현재 5.18 헌법 정신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5.18이 헌법에 들어가는 순간은요,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981년도 대법원 판결 5.18, 그건 김대중 내란 폭동입니다. 대한민국의 5.18에 대한 판결문이 두 가지가 생존하는데, 이 내란 폭동과 그 다음에 이 5.18 특별법을 소급해서 더 나가서 이 대법원 판결을 다른 판결로, 즉 민주화운동이다, 즉 5.18은 이 민주화를 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단 말이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 그 판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기호를 급습해서 무기호를 털고, 그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서 광주 교도소를 약 5번에서 6차례 공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주 교도소를 함락을 시켜서 거기에 이 수용되어 있는 이 북한 간첩들 세력들, 사상범들이 몇백 명이 다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고 전국의 체제 전복을 위한 저들의 성공은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내란 체제 전복, 반란 폭동이란 거죠. 그러면 그 무기를 가지고서 광주교도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군인과 경찰을 쏴 죽이고, 그리고 민간인을, 광주 시민을 죽였습니다. 당시 5.18 때 사망자 중에 약 70~80%가 이 계엄군이 갖고 있던 16이 아니라 무기고에서 털었던 칼빈 소총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방송국에 방언하고. 그러면 이러한 정신이 5.18 정신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서 서울 구치소와 안양교도소와 우리가 만약 공격해서 거기 강문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 풀어줬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민주화입니까? 그건 아니죠. 저들은 자기들의 맞춰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좋을 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자는 대남 적파 그날까지 김일성을 흔들리지 말고 김일성을 따르자라는 그 니무리한 교양시의 주제곡, 니무리한 행진곡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순환 구조, 지금 계속 자유대한민국의 선거, 법치, 언론, 정치, 노동,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이 제재를 잡아가야 되는데, 제재를 잡아가지 않고 더욱더 대한민국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에서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져서 흑자가 나고, 또 그 흑자난 것을, 기업이 흑자난 것을 회사 직원들에게, 종업원들에게 이 급여도 올려주고 사격 보너스도 주고, 그리고 이 급여도 올라가고 보너스가 올라간다고, 보너스가 지급이 되면은 또 직원이 부유해지고, 또
가족이 유축해집니다.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은 R&D에 연구개발비에 더욱더 투자를 하고 또 시장을 확대시키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더욱더 확대하겠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국가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더욱더 이 나라는 멸망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그 중요한 증거가 선거입니다. 선거 문제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선거를 저들은 철저하게 이 부정선거로 다 이 득표를 장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김건희와 천공의 문제점이 계속 노출이 되면요,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김건희와 천공한테 언론에 나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고 경우고 국가 수반 이 최고 책임자로서의 기본 의무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집사람이 언론에 나타나서 계속 국민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탄을 받아요. 하물며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천공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윤석열이가 이야기했듯이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당연히 언론에 나타나지 말아라, 언론과의 모든 인터뷰를 금지한다 라고 해야죠. 근데 방치시킨 겁니다. 왜 방치시킬까요? 그것은요, 의도적인 겁니다. 더욱더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로부터 밉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몸에다가 윤석열 몸에다가 태극기를 갖다 붙이고 이승만 대통령 갖다 붙이고 박정희 대통령 갖다 붙이고 박근혜 대통령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하미동맹 갖다 붙이고 미국 갖다 붙이고 일본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갖다 붙인 상태에서 김건희 고속도로, 새만금 잼버리, 이태원 사건, 디올백, 명품 쇼핑 등등 이런 것을 다 갖다 붙이면요,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문제 있는 말이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걸 안고서 똥통에 빠지는 겁니다. 한 똥통은 탄핵을 당하거나 또는 물러나거나 또는 이혼 집중제보를 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물러가는 거죠. 의대 정원 2,000명, 이대 2,000명 증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10 총선 전에 아닌 말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말년에는요, 연병장을 지나가다가 돌뿌리 하나로만 해도 발로 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침상과 침상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년에. 그건 뭘 얘기하냐면요, 예의차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요, 그거 신경 안 써요. 김건희 문제, 천공 문제 계속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는 어떠한 것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선거 전에 의대 2,000명 증원을 터뜨리고 그 의사와 관련된 많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몇백만 명 됩니다. 몇백만 명. 전부 다 하나같이 손가락질합니다. 두 번째, 개고기 식용을 금지한다. 아니, 대한민국의
문화입니다. 전통이고. 근데 김건희가 애완견을, 반려견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야, 김건희가 애완견을 좋아하니까 김건희가 이 법 통과시킨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신탕집에서요,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신탕을 주로 먹는 사람들이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먹으시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분들이 보신탕을 주로 즐겨합니다. 골프 치고 갔다 와서 먹고, 골프 치고 가기 전도 먹고, 그리고 고스톱 치면서 먹고, 그게 바로 보신탕입니다. 근데 의사분들이 보신탕을 좋아한다 그러죠. 보신탕이 알칼리 식품이다 보니까 병을 많이 낳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게 이 몸이 커피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산성화되는데, 이 산성화되는 것을 개고기를 먹다 보니까, 알칼리 식품을 먹다 보니까 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보신탕을 못 먹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모든 지탄이 윤석열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4.10 총선 전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막 야기시키다 보니까 표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번 4.10 총선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잡복일 가능성이 99.95%입니다. 그래서 이 의대정원 2,000명 문제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의 이 현재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런 농도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행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오후 3시에 광화문광장 이수신 동상 앞에서 제74주년 김일성 남침 6.25 사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한 15분 나오셔서 하셨는데 긴급하게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원래 이 6.25 행사를 전국 구읍동제가 한다길래 저희들은 집회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기자회견이라도 해야겠다라는 판단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타이틀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타이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해병대 특검 반대 집회, 지난 목요일날 6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 도로에서 해병대를 포함한 각 단체 한 1,500명이 모여서 해병대 특검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지키고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태극기이며 명예와 사기로 존재하는 신성한 국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군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불법으로 국회를 장악한 이적 세력 더불어민주당의 이 법사위 정청래가 국군을 능멸하고 조롱하였으며 멸시와 비하, 이 정도는 매우 심했습니다. 이 해병대 특검 요 집회는요, 주로 윤만세 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여를 했어요. 왜 참여를 했냐면은 그냥 순수하게
국군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대한민국 국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비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저들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법사위에서 해병대를 대한민국 국군을 욕먹인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심각하죠? 대한민국 국군은 명예와 사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보호입니다. 여기서 한번 규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명예훼손, 대한민국 국군을 비하고 조롱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한민국 국군을 비하 조롱 멸시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무리 대한민국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은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은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번 이 영일만, 그러니까 포항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양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고요. 물론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번, 두 번째, 유장우파, 유장보수, 부정선거 카르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무기고 터로 광주 교도소 공격하고 군경시민 살상의 5.18, 김대중 정신계승과 혁명의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김일성을 추종하자는 5.18 선동영화 이물이완 교양시의 주제곡 이물이완 행진곡을 부르는 국민의 힘은 누가 당대표가 되든 반대한민국 정당 5.18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 가지고서 판단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은 해체되고 정말 우익정당이 들어서야 됩니다. 우익정당.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됩니다. 정말 우익정당이 하루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40 총선 부정선거, 현재 국민적 분노가 매우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의도적 패배 의혹에 국민의힘 총선 문제 등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항 영일만 앞바다 그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윤석열이가 직접 발표한 겁니다. 두 번째, 대북전단, 정상적인 대한민국 시민단체라면요, 부정선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부정선거 대북전단을 날리면서 시선을 그렇게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까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문제점도 또 수면 밑으로 들어가고요. 이들이 심리전을 하는데, 심리전. 그리고 대북 확성기를 꺼내가지고 대북 방송만 따르다가 오늘 풍선을 딱 중단하니까 대북 방송도 중단합니다. 그다음 또 오늘 풍선 들어오니까 대북 방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이러고 있어요. 장난치냐? 윤석열 정부 대북 방송 가지고 장난치냐? 방송을 하란 말이야. 계속해. 북한 김정은의 쪼개들이냐? 이것은요,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윤석열이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전 국회의장 김진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김진표 회고록에 나옵니다. 앞으로 곧 추가될 것입니다. 김진표가 거짓말할까요? 물론 같은 편이니까 뭐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는 윤석열의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이태원 사건은요, 제가 판단에는 우리들 생각입니다. 같이 다 한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런 얘기,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에 관련 없어, 이렇게 발을 빼는 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발을 뺀다고 해서 본인한테 책임이 없을까요?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 그 다음에 서울청 112센터장, 그 다음에 용산구청장, 그 다음에 서울시 안전과장.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부 다 불기소 또는 혐의 없음, 그 다음에 구속시켰다가 다 보석 석방. 저들 얘기로 158명인가 168명 죽었죠? 예? 사망자. 네, 실질적으로요, 이 소방 12시 10분경인가요? 소방팀장이 언론에 발표할 때 23명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문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떤 누구도 지금 언론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까요? 가지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편 한 통속이다 보니까 이들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필수 의료체계,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에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의사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의사가 없나요? 의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필수 의료과의 의료체계에 없는 것이죠. 왜 없습니까? 첫 번째, 잘못하면 멱살 잡히고 잘못하면 전부 다 구속돼요.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당합니다. 이러다 보니 누가 그 어려운 과에 가겠습니까? 두 번째, 의료 수가가 낮아요. 세 번째, 급여가 낮아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높은 만큼 의료 수가도 올려주고 급여도 올려주고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이런 거 쫙 빼버리고 국민들을 기만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박만수 복지부 차관 당장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건 국가 반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계를 망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망치는 겁니다. 박만숙 차관을 포함한 이 같은 세력들은요,
이적 세력입니다. 이적 세력.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연합뉴스, 그러니까 연합통신 주최로 한반도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한반도 심포지움을 했는데요. 신라 호텔에서요. 하나같이 전부 다 핵을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여당과 야당이 이것에 다 얘기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한미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핵을 개발 안 해도 된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를 본인들의 국익과 관련이 없으면 우리랑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 국제 정세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대중이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은 자기가 책임다고 얘기했죠.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현충원에서 파면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파면을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근데 북한이 핵을 가졌어요. 이제는요, 그 핵도 다탄두 실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와 야가 그리고 외교안보 수석뿐만 아니라 많은 상 공무원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핵을 가지게 되면은 비핵화에 역행하니까 북한이 우리가 주장하는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북한의 핵을 합리화시켜주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핵 없이 계속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리비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리비아가 핵을 개발하다가 북상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핵무기를 소련의 그 핵무기가 거의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그 핵무기를 다 미국과 소련에다가 다 해체시키게 했습니다. 결국 핵무기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오늘날 이제 폐쇄 짓고 패망 전 단계에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결국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요,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만반에 나도 있어요. 일본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하루빨리 가져야 되는데 왜 여야가 하나같이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느냐? 개발 못하게 하느냐? 다 북한과 한통속 같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핵을 못 갖게 저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